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자입니다. 올해 77세가 되었고 30년이 넘도록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한 후 실버타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을 권유했지만 저는 제 선택을 고집했고 결국 자식들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가 보였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고 저녁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로 인해 어색했지만 한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셔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후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30년 넘게 사용해 온 이불 대신 새 이불을 덮으며 제가 정말로 나이 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났고,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서글렀습니다. 창밖의 달을 보며 이제부터 시작이야, 미자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야. 라고 다짐하며 실버타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웠던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반찬을 만들고 팔며 손이 굵어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똑똑해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고 작은아들 영민이는 학교에서 지안을 잘 도와주었으며 막내딸 영심이는 애교가 많아 집안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히 영호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우리 가난해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영호가 우리 집 반찬이 제일 맛있대요. 우리 집이 부자인 것 같다고 말해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탔지만 아이들은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면 금세 행복해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남편과 나누던 미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영민이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편의점에서 일하며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기억납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 외식을 시켜줬는데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영심이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과대표가 되었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친구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훌쩍 커버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돈은 부족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넘쳐났고 매일 밤 아이들과 남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저도 평온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날들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아이들은 다 자라 각자의 삶을 시작했고 저와 남편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반찬 가게를 접고 조용히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늘 그랬듯이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대답이 없었고
가까이 보니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고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4시간 내내 남편을 간호해야 했고 밥 먹이기,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모두 제가 도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주말마다 아버지를 목욕시켜 주었고 영민이는 자주 병원에 모시고 다녔으며 영심이는 틈틈이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삶이 바빠지니까 어쩔 수 없더군요. 전화를 해도 엄마 지금 회중이에요 라거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나도 젊을 때는 그랬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제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설 수 없었고 무릎도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졌지만 아픈 내색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었고 남편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예측 불가능합니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저는 그걸 몰랐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은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때 저는 그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저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를요. 절망 속에서 실버타운으로 이주한 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시니어 탐정단의 단장이 되어 입주민들의 안전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분 좋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영호가 찾아와 가족 간의 오해를 풀고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가족의 유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자원봉사와 글쓰기를 시작하여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며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로 실버타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되었고 새로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과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